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정책들이 동시에 등장하면 그 영향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경제 구조를 약화시키고 투자 심리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결국 환율 상승이라는 거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이 오르는 것은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며 이는 다시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과 경제 불안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 활동 제약은 환율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기업 규제와 노동 규제와 산업 활동 제약은 모두 경제의 생산 기반을 흔들고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업들까지도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의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고 환율 상승 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기업 규제가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생산비 증가다. 기업이 자유롭게 운영되지 못하면 비용 구조가 왜곡되고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난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별개로 기업 입장에서 법적 위험을 높이고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기업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이 무너져 투자가 위축된다. 투자 위축은 생산 설비 개선이나 연구 개발 지출을 줄이게 되고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환율을 안정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수출 경쟁력인데 이 요소가 약해지면 외화가 들어오는 힘이 약해지고 환율은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을 받는다. 수출은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전자, 자동차, 화학, 철강, 조선 같은 산업들이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이끈다. 그런데 기업 규제가 강화되거나 기업이 자유롭게 생산과 고용과 투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수출 경쟁력은 빠르게 떨어진다. 새벽 배송 금지와 같은 규제는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물류는 제조업과 유통업을 연결하는 동맥 같은 존재인데 이 동맥이 막히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비용은 증가한다. 물류 효율은 수출 기업에도 중요하다. 배송이 느려지고 재고가 쌓이면 해외 고객에게 제때 물건을 공급하지 못해 신뢰를 잃는다. 이 신뢰 하락은 결국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외화 획득 능력은 약해진다. 외화가 부족해지면 환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환율 상승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국가의 생산력 약화와 신뢰 하락이 반영된 결과다. 기업 규제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의 법과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자금을 넣는다. 기업 활동이 자유롭고 분쟁 위험이 낮고 성장 가능성이 보일 때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기업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자는 위험을 감지한다.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영 자유가 줄어들면 외국인은 자본을 회수해 더 나은 시장으로 이동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은 즉시 상승 압력을 받는다.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대부분 달러로 환전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급증한다. 달러 수요 증가가 곧 환율 상승이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파급되며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심화한다. 기업 활동 제약이 환율 상승을 불러오는 또 다른 메커니즘은 기업의 해외 이전이다.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높은 규제와 비용 부담을 느끼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려 한다. 이미 많은 기업이 규제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생산 시설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동했다. 국내 생산 능력이 줄어들고 국내 고용이 감소하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줄어든다. 성장 잠재력이 줄면 국가 통화의 매력도 떨어지고 통화 가치는 하락한다. 통화 가치 하락은 환율 상승으로 나타난다. 기업이 국내에서 떠나면 생산과 수출이 줄어들고 외화 확보 능력이 감소하여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진다. 노란봉투법과 새벽 배송 금지 같은 법적 제약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기업의 비용 증가와 경영 불확실성 확대는 국내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 국내 투자가 줄면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생산성이 뒤처진다.
생산성이 감소하면 수출 경쟁력은 약해지고 외화 유입이 줄어든다. 외화가 줄어들면 환율은 상승한다. 환율 상승은 다시 수입 물가를 올리고 기업 비용을 추가로 증가시킨다. 기업 비용 증가가 재차 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경제 전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반복 구조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업 규제가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단순히 경제 논리를 넘어 심리적 요인까지 포함한다. 환율은 심리에 크게 반응하는 지표다.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가게도 미래가 불안할 때 달러를 사들이려고 한다.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산업이 위축되는 신호가 쌓이면 사람들은 국가의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 부정적 전망은 자산 방어 심리를 강화하고 안전 자산인 달러의 수요를 늘린다. 많은 사람이 달러를 매수하려 하면 환율은 더 빠르게 상승한다. 환율 상승이 지속되면 다시 경제 불안 심리가 강화되고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심리 악순환은 제도가 불안정할수록 더 빠르게 확산된다. 기업 활동 제약은 국가 경쟁력의 장기적 하락을 의미한다. 경쟁력이 하락한 국가는 외국인 자본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세계 경제는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은 국가는 금방 뒤처진다. 국가 경쟁력 하락은 통화 가치 하락으로 직결된다. 강한 경제는 강한 통화를 만들고 약한 경제는 약한 통화를 만든다. 통화가 약해지면 환율은 상승하고 이는 결국 물가와 금융시장과 기업 활동 전체에 부담을 준다. 기업 활동 제약이 국가 경쟁력을 느리게 잠식하면 이것이 쌓여 환율이라는 거울에 그대로 비친다. 새벽 배송 금지와 같은 규제는 단순한 노동 정책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물류 시스템은 제조업과 유통업과 소비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물류가 느려지면 전자상거래부터 수출 물류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한국은 특히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이 시스템이 막히면 국내 소비시장은 둔화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는다. 물류 효율성 하락은 곧 생산성 하락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경제 전체의 체력도 같이 약해지고 이러한 약화는 환율에 그대로 반영된다. 기업 규제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산업 구조의 경직성 강화다. 규제가 많아지고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사업에 도전하기 어려워지면 산업 구조는 고착된다. 산업 구조가 고착되면 혁신 속도가 느려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 뒤처진 산업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기 어렵고 외화 수입이 줄면 환율이 올라간다. 산업 구조가 정체되면 젊은 세대의 고용도 줄어든다. 고용 악화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소비 위축은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성장률 하락은 투자 매력을 감소시키고 투자 매력 감소는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져 다시 환율을 상승시킨다. 기업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자영업과 중소기업도 타격을 받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충격을 견디기 어렵다. 규제 하나가 바뀌면 비용이 증가하고 인력 운영이 어려워지며 매출이 줄어든다. 중소기업의 붕괴는 고용 감소와 소비 위축이라는 연쇄적 충격을 만들어낸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구조가 지속되면 경제는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고 활력을 잃은 경제는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통화 가치 하락은 환율 상승으로 나타난다. 결국 기업 활동 제약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통화의 가치를 밀어내는 구조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기업 규제와 활동 제약은 단순한 산업 정책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출 경쟁력 하락과 외국인 투자 감소와 생산성 약화와 자본 유출과 물류, 비효율과 경제 심리 악화를 동시에 유발한다. 이 요소들이 한 방향으로 쌓이면 환율은 필연적으로 상승한다. 환율 상승은 다시 물가 수입 비용, 기업 비용, 금융 불안으로 되돌아오며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기업 활동 제약이 결국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경제의 모든 요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유롭게 뛰지 못하면 국가 경제는 약해지고 약해진 경제는 통화 가치를 지탱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들은
단기적 정책 논리만 볼 것이 아니라 환율과 경제 체력과 국가 경쟁력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